이제 이번 시간은 심장의 전기세포 관련해갖고 뭐 전도세포라든지 수축세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 전이를 일으키고 또 작동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조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의 전기적인 생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장세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이 전도세포, 수축세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전도세포라 하면 다른 말로 컨덕팅 셀 또는 노달셀이라고 부르면서 직접적인 근육 수축을 일으키진 하진 않지만 그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축세포는 그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근육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컨트랙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도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은 이 자동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활동 전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많이 보는 그림이죠. SA 노드에서 AV 히스 번들 그리고 양쪽 번들 브런치 나누면서 프로킨의 섬유 베이스라인 쪽으로 가갖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있고요. 요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심장의 전도세포는 자동능이 존재한다. 다만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능을 숨기고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오버드라이브 시스템을 막아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초과 박동성 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SA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다른 이제 뭐 AV 노드라든지 히스번들이라든지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에서는 따로 더 자동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병태 생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처음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AV 노드는 슬로우 전도, 이제 심실의 혈액이 충분히 채워질 시간을 이제 제공하면서 EKG 상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피파가 나오고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QRST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평평해지는 부분, 여기가 이제 AV 노드를 지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아래 적어 놓은 거는 전도 속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라든지 뭐 환자가 정서적으로 흥분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막 뛰고 왔다든지 육체적인 활동 때문에 하트레이트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간격이 조금 짧아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뭐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SA 노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심장은 멈춘다? 아니죠. 심장은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AV 노드라든지 히스번들이라든지 프로키네 섬이라든지 그래서 각각의 자동능을 또 발휘를 해서 심장을 뛰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능이 활성화된 부정맥을 이제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익스파이어 하기 직전에 환자분들을 보면은 EKG 상에서 심장이 떨리는 것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20에서 40대 갑자기 이렇게 레이트가 뛰고 P판은 안 보이는데 QRS판은 보이는 그런 리듬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활동 전이 여기를 조금 많이 어려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해하는 조금 오래 걸렸고 뭐 정규적인 학교 수업에서는 자세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그래프는 이제 노달셀, 다른 말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컨덕팅 셀, 전도세포의 활동 전이고, 옆에는 이 컨트랙션 셀, 수축세포의 활동 전이를 볼 거예요. 노달셀 먼저 보게 되면요, 저희가 흔히 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역치전이랑 안정막전이, 안정막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극이 서로 이동이 되지 않는, 전이가 이동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제일 심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안정막 전이 상태라고 부르고, 이 TP라고 부르는 역치 전이 상태는 이제 여기서 일정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심장이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달 셀, 페이스메이커 셀 먼저 그 활동 전이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제로 포인트 모드 시작을 할게요. 사실 제로 포인트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때 안정막 전이 상태는 마이너스 60 미니볼트로 기준을 잡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이제 미니볼트가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역지전이가 발동이 돼서 이제 쭉 한 번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부분을 찍고 나서 다 쭉 내려오는 상태. 그래서 쭉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탈분극, 내려가는 부분을 재분극으로 볼 거고, 더 탈분극은 다른 말로 수축, 재분극은 다른 말로 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온이 움직이는 그런 채널이 활성화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안정막 전이 상태죠.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처음에 탈분극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 퍼니 소듐 채널이라는 게 오픈이 됩니다. 이제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소듐 이온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 안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양극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60에서 0에 가까워지겠죠. 뭐 대략 한 이쯤을 0으로 잡아볼까요?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 이 퍼니 채널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오픈이 되는 부분이 이제 T타입 칼슘 채널 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소듐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T타입 칼슘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칼슘 이온이 안으로 천천히 들어와요. 칼슘 이온도 똑같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이제 마이너스 40 미니볼트가 되는 역치전이 상태에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의 자극만 받아도 이제 탈분극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탈분곡을 관여하는 가장 큰 채널은 L타입의 칼슘 채널. T타입, L타입 조금씩 다르긴 한데,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오픈되면서 급격하게 칼슘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칼슘 이온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 40 정도 미니볼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재분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재분극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이온이 뭐다? 맞아요. 이 칼륨 이온이에요. 포타슘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기존의 세포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이 있던 자리에 소듐이랑 칼슘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 포타슘이 밀려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퍼니 채널, T타입 칼슘 채널, L타입의 칼슘 채널 오픈돼서 안에 양이온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칼륨 또한 어쨌든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 칼륨이 갑자기 푹 하고 빠져나가면서 다시 안정막 전이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축세포, 전도세포가, 제 말을 잘못했어요. 전도세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전이를 일으키고 나면은, 자, 실제로 수축세포는 어떤 식으로 활동전이를 일으키냐 볼 거고요. 이 수축세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총 5단계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노달셀 같은 경우에는 안정막 전이 상태가 마이너스 60 미니볼트라고 했죠. 수축세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 미니볼트가 이 안정막 전이 상태고, 이제 이 상태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주로 관여하는 채널은 이 소듐 채널, 나트륨 채널이 안으로 이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쭉 급격하게 올라가고, 요 상태, 요 상태 있죠. 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태를 저희가 페이지 제로 탈분극 상태로 볼 거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10 미니볼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안정막전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때 페이지 2에서 페이지 1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이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저희가 알다시피 소듐하고 포타슘은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NAK 펌프라는 그런 이온 채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포타슘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소듐이 안으로 들어왔죠.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포타슘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제 페이지 2 단계를 보면은 자 소듐이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 포타슘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세포 바깥으로 이제 칼슘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인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기존에 처음에 페이지 1의 페이지 0에서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포타슘이 그에 반대되게 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또 생기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가 교환식으로 해서 포타슘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0, 제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페이지 2 단계고 상당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포타슘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단계가 이 페이지 2 단계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쭉쭉쭉 들어와서 칼슘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나면 칼륨은 계속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칼륨은 쭉 나가면서 이제 안으로 쭉 꺾입니다. 바깥쪽으로 쭉 꺾이게 되죠. 그 꺾이게 되는 시기를 이제 페이지 3라고 해서 칼륨은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재분극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 노달셀로 보면은 여기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페이지 3에 해당할 거고요. 이제 페이지 4는 이제 다시 안정막 전이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달셀이랑 수축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 이온이 열리면서 어떤 이온이 크게 관여를 하는지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재분극에 관여하는 것. 재분극에 관여하는 거는 어떤 거다? 바로 포타슘. 이 포타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축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탈분극이죠. 수축이랑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전도세포, 수축세포 나눠서 보면은 전도세포에선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거는 이 칼슘, 그리고 수축세포에서 크게 관여하는 거는 소듐. 요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그래프를 같이 합쳐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도세포 먼저 보면은 안정막전이 상태에서 소듐 채널, 퍼니 소듐 채널이 오픈이 되고 이제 T타입의 칼슘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한 요쯤 부분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역지전이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때 어느 채널이 열린다고요?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칼슘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시기, 칼슘이 들어오는 이 시기 있죠. 요 시기를 잘 보면 수축세포의 페이지 2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 포타슘은 나가려고 하고 칼슘은 들어와서 이 제로 부분을 유지하는 이 제로 부분을 계속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단계가 요 L타입의 칼슘 채널이 오픈되는 단계랑 겹친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축세포에서는 아니 요 전도세포에서는 요 기준점을 해서 포타슘 빠져나가고 수축세포 기준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온이 맞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여기서 또 이 부분이 같죠. 이 부분이 같아지는 거를 보게 되면 똑같이 재분극 상태고 어떤 이온이 이동한다? 포타슘 이온이 이동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잘 보면 이 저희가 심장도 자극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이 바로 불응기라는 시기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상태 포타슘이
포타슘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가는 시기. 이 수축세포도 보면은 이 기준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죠. 이 포타슘이 내려가는 시기, 다른 말로 재분극 시기, 재분극 시기까지를 저희가 부름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EKG상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자, 그려보면은 이렇게 심실이 수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심실 수축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죠. 근데 정확히는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상태, 여기까지 이제 TAV가 올라가는 이 상태까지를 저희가 이제 절대적 불응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TAV가 보면 아래로 하얀 곡선을 이루어지는 단계, 여기를 이제 상대적 불응기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아론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한데요. 여기 이 비교적 절대적 불응기를 제외한 상대적 불응기 시기에 어떠한 자극, 정기적인 자극이라든지 뭐 물리적인 자극이 이루어지게 되면 ROT, 말 그대로 티파 위에 알파, QRS 할 때 이 알파예요. 심실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가 오고, 이게 결과적으로 VTL을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ROT 현상까지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임상에서 근무하실 때 저한테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기본적인 심장의 전기 흉내는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심장 이제 부정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